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보시게 되면은 또 아까 색깔 설명하다가 말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깊이가 있는 청색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청색만 나왔네.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빨간색. 자, 왜 그러냐면 색채에 대한 이미지들을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색깔에 대한 이미지, 색채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블루칩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블루칩. 블루칩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계에 되게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블루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 덕분에 블루라고 하는 색상은 굉장히 기계적인 색상으로 인식을 만들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블루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비드한 원색의 블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이런 이미지로 해서 붉은색들 중에서도 완전 원색의 붉은색의 경우도 기계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선 조건이 있어요. 모던한 스타일에서 색깔을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좀 전에 설명한 비비드 레드와 비비드 블루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전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다 알죠? 삼성하고 LG예요. 삼성의 로고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파란 색깔. LG는 붉은 색깔인데요. 이 색깔 로고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색채에 대한 이미지들로 로고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알면 되게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와 블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계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조건이 있다 그랬죠. 자, 조건은요, 전체 100%를 한다고 했을 때 색채는 1% 정도만 색깔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포인트 컬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스타일링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레드와 블루가 꽂혀서 과하게 1%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모던한 이미지들을 해치고 비비드한 캐주얼이나 에스닉 스타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꼭 색채는 1% 미만으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상적인 무늬와 기하학적인 패턴을 과감히 시도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추상적인 무늬다 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무늬와는 별개, 기존의 식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동그랗게 만들어졌어요. 왜? 물레를 사용해서 식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던한 이미지들이 90년대 초반에 얘네들이 유행을 할 때 동그란 거에 반대, 그래서 사각형의 식기로 되게 모던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사각형 식기 보면서 되게 세련됐다라는 이미지 느껴지나요? 그런 느낌 잘 못 받을 거예요. 왜 못 받았냐면, 벌써 사각형의 식기는 사람들이 사용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너무 오래됐고 이제 익숙해져 버려서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추상적인 무늬가 어떤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이랑 조금 있다가 이미지들을 설명을 하면서 3교시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스테인리스 스틸의 식기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의 식기의 경우에는 조건부가 있어요. 가로한 다음에, 자, 세월의 흔적 X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월의 흔적을 안 보여주려면 조건이 어떤 게 존재해야 되냐? 손때가 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무광이거나 완전한 유광이에요. 완전한 무광은 진짜 스티커 이렇게 떼가지고 손에 지문조차 안 남은 거. 무광을 오래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해져서 유광으로 돼요.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무광은 완전한 무광의 경우여야만 되고요. 유광의 경우에도 지문이나 세월의 흔적이나 사용의 흔적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유광의 스틸이어야 이런 모던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께가 얇고 날카로운 느낌의 식기. 제가 처음 이렇게 종이에다가 조건 쓸 때도 날카로운 이미지, 이게 세련된 이미지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사각 식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각 거의 테트리스처럼 이런 거는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커틀러리는 직선의 선을 강조한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등 손잡이의 색상이나 소재가 특이한 제품,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봐오지 않았던 느낌, 독특한 디자인의 커틀러리로 포인트. 자, 글라스는요, 스템 부분이다, 색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됐는데요. 스템 부분에 색이 들어간 것은 기존에 있었던 글라스웨어에서는 잘 보여지지 못했던 건데,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또 색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요소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도 모던한 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단순한 선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선이에요. 곡선 아니고요. 날카로운 선이어야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린넨은 무지의 패브릭이나 기하학적 무늬 혹은 과감한 스트라이프 무늬를 사용을 한다. 자, 모노톤의 흑백이 섞인 면도 너무 따뜻해. 면이다라고 하는 소재보다는 오히려 안 깔아주는 게 더 좋아요. 요새는 그냥 차가운 테이블 위에 그거에 대한 질감을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자, 폴리에스테르 등 다양한 종류의 소재의 기능 이런 건데요. 이거는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신소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탁 소품은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소품 등 차가운 느낌의 금속 소품, 부피감이 있는 센터피스는 금물. 자, 연출의 예는 디자인을 중시하고 세련된 감각을 추구하는 고객 대상의 음식점, 도시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상공간이다. 최신 유행의 바, 커피 전문점 등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던한 것들 쭉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모던한 이미지가 대략 느낌적으로 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일링은요. 이런 모던한 스타일이 한 10에서 20년 정도 유행을 했어요.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지금 쭉 얘기 들어보니까 차가운 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차가운 거는 한두 번이지. 계속 보게 되면 매력이 없어지면서 도시적인 것보다 요새 사람들 많이 그러는 것 같아. 귀농. 그쵸? 나는 이제 도시적인 거 더 이상 세련되지 않고 진짜 세련된 거는 미니멀리즘 하면서도 도시에 내려가서 옛날에 도시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극적인 반대 성향으로 새롭게 등장한 내추럴 스타일입니다. 이건 다 공부했었다, 그쵸? 책은 어디에 있는 거지? 자, 내추럴 스타일입니다. 책 순서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책 순서대로 하면 이 친구들이 젠을 진짜 혼돈을 많이 해서 제가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다시 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추럴 스타일 공부 잘하면 다음 주에 젠이랑 한 스타일 공부할 때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추럴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던한 것에 대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현대적이니까 너무 차갑고 너무 세련되다 보니까 너무 좀 사람 냄새가 너무 안 나. 그래서 사람 냄새 좀 났으면 좋겠어 하면서 나타난 스타일이 내추럴 스타일입니다.
책 같이 볼게요. 216페이지입니다. 자, 자연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형태, 구성, 효과 등을 채택하고 응용하여 표현한다. 현대 자연주의는 오염되지 않은 생태학적 자연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표현하고 원초적 생명력을 지닌 인간 본연의 순수 성향을 나타낸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줄일게요. 자연을 이해, 그 다음에 밑에 채택하고 응용, 옆에 자연주의,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생태학적 자연. 자, 회복하려는 노력, 원초적 생명력, 순수 성향. 자, 요렇게 줄쳐봤는데요. 요런 녀석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내추럴입니다. 자, 여기에서 스타일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내추럴인 거를 표현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연에 있는 거를 다 주워와서 얘가 내추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친구들은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추럴 스타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 자연 소재로만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모두 내추럴 스타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클래식 스타일도 되게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신소재보다는 자연에서부터 온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엘레강스도 마찬가지고 역시 민족적 특색을 지닌 에스닉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연의 소재에서 오는 거가 아닌 거는 캐주얼 스타일하고 모던한 스타일 두 가지였었어요. 자, 클래식, 엘레강스, 에스닉은 내추럴과 같이 자연에서부터 온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 이 자연에서부터 온 소재를 이런 민족적 특색을 많이 띠게끔 가공했다. 그러면 에스닉이고요. 세공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유럽 스타일이면서도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가 화려함의 극치다. 이거는 엘레강스 또는 클래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의 소재인데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자체를 보이려고 하는 거는 내추럴입니다. 이해가 잘 돼야 될 텐데 자연의 소재 자체가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예쁘고 싶어서 자연을 해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중심이 돼야 되고 자연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스타일이 내추럴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팁 읽어볼게요. 자, 계속 봐도 실증나지 않는 자연색조나 자연색조다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자연에서부터 온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자연에 대한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돼요. 진짜 어려운 건데 자연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채를 다 갖고 있는 게 자연이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도 자연에서부터 본 듯한 초록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자면 초록 색깔을 원색, 즉 5G 같은 완전 초록 그 자체를 쓰면은 내추럴 스타일이 연출을 잘 못해요. 자연에서부터 온 듯한, 그러니까 풀색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자, 바다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5B 같은 건 안 돼.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오션 블루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선플라워 옐로우 드롭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내추럴 스타일에서 진짜 좋아하는 색깔 있거든요. 라벤더 퍼플이에요. 라벤더.
약간 빛이 바랜 듯한 라벤더 느낌이 나는 퍼플을 되게 좋아해요. 자, 이런 것처럼 자연 색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스타일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쓸 수 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자연 풍경 등을 연출하는데 나무나 패브릭 소재의 소품, 낡은 워시 제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 자연 소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혼돈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연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부터 온 거를 쓰려면 어떤 거 써야 되냐면 막 맨날 바나나 잎 써야 되고 막 그런데 그거는 안 돼. 에스닉에 들어가야 돼. 그쵸? 이 자연적인 걸로 만들어진 건 면 소재인데 이 면도 어쨌든 사람의 손을 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건부가 있어요. 저는요, 자연을 생각해서요, 이거 막 버리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15년, 20년, 30년 이거 굉장히 오래 써서 해지고 낡은 모습, 즉 워시가 된 것 같은 낡은 워시는 즉 플러스 가로에서 세월감의 표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만들어진 제품일지라도 사람과 함께한 시간, 즉 사람의 흔적이 많이 보여지는 곳인 경우에는 이 내추럴 스타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금속 제품도 금속 제품 하면은 아까 좀 전에 공부한 모던 스타일 연상을 할 건데요. 금속을 사람이 엄청 오래 사용해서 손때 묻은 할머니가 쓴 듯한 또는 또 글라스웨어도 되게 옛날 스타일의 글라스웨어 이런 것들이 바로 내추럴 스타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 조건을 갖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 스타일링 연출할 때 또는 책을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자, 공간 디자인, 자연 소재와 색감을 살린 베이지, 브라운 톤 색채와 자, 옐로우 같은 경우에 조건 아까 설명했었어요. 그냥 옐로우가 아니라 선플라워 옐로우, 그린도 그냥 풀색 이런 이미지들의 그린이어야 돼요. 자, 5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원색의 이미지, 비비드한 것들을 연출하게 된다면 걔는 내추럴 스타일이 더 이상 아니라 캐주얼 스타일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라는 거 조건부 꼭 확인하시고 자, 중간 톤의 색채를 주조로 중간 톤이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레이시하다라는 미디움 색깔 정도로 얘기하고요. 색의 대비가 약한 배색 또는 부드럽고 밝은 그레이 톤을 사용하여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연과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함을 표현하고 소박한 도자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자기 사람 만들었는데 돼요? 돼요. 대신 소박한 도자기는 즉 뭐냐?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여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백자, 청자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래 사용한 투박한. 손으로 빚은 것 같은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백자, 청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에스닉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보면 백자 핸드폰 케이스 너무 예뻐요. 그건 진짜 해외 외국인들이 와서 사간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동양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자기는 에스닉이 들어갑니다. 자, 나무. 대나무 위험해. 자, 대나무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대나무는 두 가지 스타일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젠 스타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에스닉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중국이랑 일본이 대나무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해서 아시아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나무는 자연적으로 특별한 그런 계절감을 표현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에스닉에 많이 사용해서 내추럴 스타일에는 요새는 많이 안 씁니다. 자, 자연적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밝은 톤의 식기를 사용한다.
무늬가 없거나 풀, 나무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식기를 사용을 한다. 자, 여기 힘들은 거 있다. 커틀러리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를 쓰지 않아. 왜? 나무를 잘라내서 나무젓가락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이스로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요새 나무 이렇게 손으로 투박하게 깎는 커틀러리 그런 거 돼요. 근데 대나무 안 돼. 왜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얘는 에스닉에 들어가게 돼서. 등나무도 안 돼. 등나무도 에스닉에 많이 들어가. 계절의 특별함을 표현해서. 그러면 커틀러리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커틀러리 일반적으로 못 써요. 금속 제품 쓰죠? 금속 제품 쓰면 됩니다. 금속 제품 쓰는데 조건, 소박한 질감이라는 거, 즉 플러스 알파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손때 묻은 사람의 느낌이 많이 나는 금속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적 글라스, 밝고 친근한 가정형 소박한 형태. 자, 가정형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쓸 법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소박한 형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클래식하고 엘레강스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글라스웨어는 항상 모두 풀 세팅이어야 된다. 그거는 권력에 대한 과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글라스들을 계속 사용해보다 보면 어떻게 돼? 깨지게 되겠죠. 깨지면 새로운 새 거에 대한 세트를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들끼리 요때 많이 또 사용하는 단어가 믹스 앤 매치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스타일에서 보시게 되면 연출한 거 보면은 거의 다 믹스 앤 매치로 연출한 것들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깨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끼리 서로 섞여서 사용하는 거를 소박한 형태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적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밝은 톤의 테이블 클로즈로 우아함을 연출. 자연적 질감이 그대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대로. 그래서 염색 X예요. 염색 X, 코팅도 X. 자, 실크 소재의 패브릭으로 자연미를 최대한 끌어내는데 실크 소재는 사실 내추럴에서 안 써요. 어디다 쓰냐면 엘레강스. 실크는 옛날부터 너무 비싼 소재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패브릭을 어떤 걸 사용하냐면 밑에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면 좋습니다. 자, 근데요, 마와 면을 쓸 때 조건이 있어요. 마와 면을 사실 이 재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오염을 시키는 게 어디 부분이냐면 염색제를 사용을 할 때 가장 린넨을 만드는 공정에서 제일 오염을 많이 시킨대요. 그러면 자연을 많이 생각해야 되니까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목천 같은 거. 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칠은 그런 뭐라 그러지? 이게 마 소재 같은 거. 근데 그 커피 포트 예전에 커피 자루 같은 거 쓰고서 그 재활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 소재들을 많이 내추럴 스타일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베이지계, 아이보리계, 그린계 등의 평온한 톤을 바탕으로 한 통합감 있는 배색이다. 가로에서 비비드 X. 지금 베이지색, 아이보리계, 그린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색채를 사용할 때도요, 조건부가 있어요. 여기서는 색채는 30%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색채의 경우에는 자연을 모티브로 따서 만들어진 색채의 경우가 좋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플라워 옐로우, 풀색 이런 거, 라벤더 퍼플 이런 거. 자, 식탁 소품 돌과 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촛대. 연출의 예는 유기농 레스토랑이나 쇼윈도우의 디스플레이 같이 자연을 강조한 스타일링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추럴 스타일 공부를 해봤어요.
모던한 스타일과 내추럴 스타일 이론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거 공부를 했고요. 3교시에는 모던한 이미지들 시각적으로 볼 거고 내추럴 스타일 시각적으로 보겠습니다.